저는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의 박지영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니아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 정부 자체가 AI 쪽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에서는 지금 저희 이제 대국민 서비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올해 R&D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되면서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20년 가까이 이제 있다가 제가 이 자리로 다시 승진을 해서 다시 와서 지금 보면서 이제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또 안 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순서는 저희 포털 서비스 소개를 먼저 하고 현황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실제 지금 포털 내에 서비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AI를 도입해서 서비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싶은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 과제가 조금 도출이 되던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포털 서비스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홈페이지와 그 기록물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홈페이지, 우리 국가기록원을 대표하는 홈페이지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소장 기록물을 검색해서 온라인으로 열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소장 기록물에 대한 검색이랑 서비스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제 기록정보 서비스에서 검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검색에는 총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검색이라고 하면 보시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키워드 검색, 요거가 제일 주요 이제 검색 기능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정 분야 주제별 유형별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 부분은 실제 저희가 한 3,000여 개 정도의 주제를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카테고라이징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주제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사회적인 문제면 자연재해면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도 있고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태풍이면 태풍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고 해서 해당 태풍에 대한 내용과 그 기록물을 연계시키는 그런 이제 검색이 주제별 검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술 계층별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술이란 게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이제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국가의 주요 기능들을 BRM 수준으로 해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으로 나눠서 각 기능들에 대한 설명과 그 기능에 해당하는 기록물들을 다 연결시켜 놓은 검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맨 마지막에 기록물 컬렉션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컬렉션은 지금 86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 주요 기록물이 국무회의록, 그 다음에 관보, 일제시대 지적 기록물, 이렇게 각각의 컬렉션별로 기록물들을 선정해서 걔네들의 배경 지식과 이런 것들 다 총망라하고 관련된 기록물들을 다 모아놓은 서비스입니다. 실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시작할 때 이제 직접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다 부탁해서 각각의 사건이면 사건, 그 다음에 주제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 집필을 요청해서 만든 검색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포탈에 대한 지금 그 역사를 좀 보면 아까 2005년에 실제 이런 모든 검색 기능들과 이런 것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3년도에 그 분리되어 있던 거를 하나로 합쳐서 지금의 이제 그 저희 포탈 서비스, 포탈이 만들어졌고, 현재 이제 730만 철 정도를 검색을 해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건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만 철, 1억 건에 거의 가까운 건수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용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는 증가 추세에 있고요. 페이지 뷰를 봐도 한 2023년에는 한 1억 7천만 건 정도 됐고, 일평균은 한 46만 건 정도 되고 있고, 이용자 수도 지금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2023년도에는 2,500만 건, 그리고 일평균 한 7만 명 정도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지금 정부 그 시스템 등급도 한 2등급 정도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2등급을 받고 그거에 준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그 서비스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텐데, 되게 안타깝게도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예산도 한 1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 줄어가지고, 올해 예산은 한 8천 뭐 이렇게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아요. 그 유지하는데도 좀 쉽지가 않고, 특히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도입한 그 검색 엔진을 아직도 쓰고 있어서 그 유지 보수 자체도 지금 힘든 그 버전 자체가 그 회사에서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웃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되게 유지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검색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희 매미라는 검색을 해봤습니다. 매미라는 검색을 했더니 폐우, 판매, 미수 이렇게 붙여서 이 판매 미수에 대한 매미 이 글자가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도 또 똑같이 토지 모임 판매 미수 해서 그 매미, 거기서 그렇게 검색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태풍 매미 뭐 이런 것도 검색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막 다 뒤죽박죽 지금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검색 의도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보시면 그냥 키워드 검색을 넣으면 그냥 이렇게 주르륵 그냥 뜹니다. 너무 방대하게 한 뭐 단어에 해당하는 뭐 2,000건 아니면 3,000건 되는 검색 결과가 전혀 분류 없이 그냥 주르륵 다 떠서 전혀 이 이용자들에게 친절하게 그 검색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불편하다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OCR은 예전에 이제 종이 기록물을 스캐닝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그 스캐닝해서 서비스하는 것조차 이제 이미지 파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 기록물 본문 내용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기록물을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정도로만 검색이 되게 돼 있어서 뭐 철명, 그 다음에 건명, 어떤 기관에서 수집했는지,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 생산 연도, 뭐 이런 정도만 있어서 검색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그 행정 용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 용어를 모르면 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 행정 문서 자체의 특징이 그 기록물 제목들이 다 되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검색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시청각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청각 기록물 또한 검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청각 기록물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얘도 철저하게 그냥 이관받았을 때 당시의 메타데이터들 건명, 철명, 그 다음에 그 건명에 다행히도 인물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다행히도 그게 검색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시청각 기록물에도 그런 정보는 없이 그냥 제목과 어느 기관에서 몇 년도에 이제 수집했다 요 정도만 있어서 이제 그런 제한된 정보만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존재하고 있는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치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뭐 조선 전업, 조선 송전, 조선 전업 관련 도면 요거를 그대로 쳤는데 이제 검색에 나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 엔진에 분명히 색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지보수 자체가 또 쉬운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기능 오류인데 결과내 재검색 자체가 또 안 되고 있어서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방대하게 막 2,000건씩 이렇게 잡히는데 그 안에서 검색하는 기능 자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검색이 굉장히 불편하고 실제 또 이용자들이 접근하기가 아까 뭐 주제별 검색, 그 다음에 기술 계층별 검색 이렇게 다양한 검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포탈은 이렇게 뭔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게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게 디자인도 돼 있고 해서 이제 이번에 기회로 뭔가 그 AI를 도입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바꿔볼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고민했던 건 지능형 검색이란 거 결국 AI를 도입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은 검색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모델을 그려내야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아주 잘된 AI가 도입돼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검색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 기록물의 맥락과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나오는 검색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AI가 제일 잘하는 게 머신 러닝이나 이런 거를 거칠 때 단어와 단어의 연관성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 연관성에 대한 맥락 같은 거를 다 맥락을 파악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실제 한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기록물, 종이 기록, 시청각 기록, 저희가 갖고 있는 오디오 파일, 비디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하는 그러면은 AI가 그런 거를 특화해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저희 과거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패턴 같은 걸 분석해서 향후 어떤 그런 패턴을 또 예측해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로 인해서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복잡한 이용자들의 의도도 뭔가 이렇게 적합하게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고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한번 그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 상태라 뭔가 대답을 잘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해서 저희는 국가기관이니 신뢰성도 담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화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경험하실 텐데
자기한테 맞는, 이용자들한테 맞는, 각각 이용자들한테 맞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모델이 도입돼서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태풍 매미라고 저희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실제 태풍 매미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그걸로 인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통해 어떻게 뭐 정책 방안 같은 게 개선이 됐고 뭐 국정감사 같은 걸 통해 그 다음 해에 예산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더 늘렸는지 뭐 이런 전체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검색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검색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뿌려주고 실제 그 자료가 어디에서 AI가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까지 출처를 보여주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환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 그 챗 GPT의 뭐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구야? 그러면 뭐 존 스미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존 스미스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식의 대답을 하고 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언제 발표가 됐는지 그러면 그 연도가 뭐 1789년이면 1776년인데 1789년 이렇게 아예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국가기록원에서 만약에 이 검색이 됐는데 이 검색 결과가 그렇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면 이거 국가 신뢰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요즘 그 라그라는 이 할루시네이션을 또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그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질문을 이제 던지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뭐 태풍 매미의 뭐 피해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질문을 검색을 하는데 이 리트리버라는 그 정보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이 검색은 생성형은 정말 모든 데서 다 외부에 있는 모든 데서 다 지식에서 검색이 되지만 이 리트리버라는 거는 딱 저희가 정해놓은 우리 기록물 안에서만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검색이 되면 저희 그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 내에서만 검색이 되게끔 하고 실제 이제 거기서 검색 결과가 나오면 걔를 LLM으로 보내서 그 제너레이터라는 LLM으로 보내서 이제 그 말을 생성을 하는 뭐 내용을 요약을 한다든지 그 어떻게 저희가 보여주는 방식을 뭐 프롬프트를 짜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여줄지 내용을 요약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그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내부에 있는 기록물 안에서만 검색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 할루시네이션도 줄일 수 있고 그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 관련된 뭐 제가 되게 많이 클릭을 하는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다 로그를 뭐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기록물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도 그 어떤 이용자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보던 그 본인이 관심 있게 보는 그 기록물과 관련된 다른 기록물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그 이용자 관심 사항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뿌려줄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AI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시간으로 그냥 저희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도 바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제공해주면 실제 외국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록물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서비스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멀티모달이라는 건데요. 실제 이 멀티모달이라는 건, AI를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만 학습을 시켰더니,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그 사과라는 거를 한 번도 경험시키지 않고 그냥 사과라는 말만, 그 사과라는 말만 계속 학습을 시켰을 때 그 어린아이들은 그 뭐가 사과인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가 생긴 거를 보고 이렇게 빨간 색깔, 그 다음 맛을 보고 신맛이 나고 단맛이 나고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이 사과라는 거를 개념을 집어넣는데 이 멀티모달도 그런 거죠. AI한테 계속 텍스트로만 학습을 시키니까 이제 뭐 말을 타다 할 때 그 타다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런 한계가 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미지 뭐 이런 것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뭐 음성 이런 것들 다 같이 학습을 시켜서 정말 이제 사람처럼 막 추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저번에 그 프롬프트를 되게 스타일리시한 여자가 그 도쿄에 있는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도쿄에 있는 거리를 걷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AI가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수성님도 그 그린 걸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영상, 뭐 그림 이런 것까지 다 학습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 그림을 분석해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꼭 텍스트로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셨던 장관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때 사건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키워드 대신 그걸 검색하면 그것과 관련된 뭐 문서라든지 다른 관련된 자료들이 다 검색 결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사진, 영상 등에 이제 기반해서 검색도 되고 뭐 당연히 인물 검색은 되겠고 그다음에 뭐 사진, 영상에 지금도 이제 그 사진, 영상이나 음성은 텍스트로 당연히 다 풀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텍스트도 검색이 당연히 또 되고 그리고 영상 기록물도 원하는 지점을 바로 들어가서 찾게 되고 이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펄플렉시티라고 지금 이제 아까 챗 GPT 5.1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수성님께서 걔랑 비슷하게 그 추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챗 GPT 한계가 또 뭐였냐 하면 약간 학습을 미리 해서 최신 자료보다는 항상 이렇게 좀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한 상태로 대답을 하고 해서 최신 상태가 반영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펄플렉시티라는 이 검색은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제 출처를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되게 좋은 점은 이제 최신 그 인터넷 검색을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하는지가 다 보여집니다. 실제 이건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요. 처음에 태풍 매미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 지금 보시면 태풍 매미에 대한 정보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에 대한 검색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검색을 했다는 것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의 영향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기 해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 지금 답안을 만들었다는 그 추론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AI가. 그래서 실제 대답을 하는 게 뭐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한반도에 강타한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피해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번호들이 끝에 적혀 있는데 이 번호들이 내가 어떤 자료에서 출처를 가지고 이거를 작성했다는 걸 지금 다 보여줌으로써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생각했던 검색과 매우 유사해서 지금 이런 모델이 이제 나와서 요런 것 저희도 이제 요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좀 캡처해서 알려줬는데 태풍 매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태풍 매미 이후에 정부 정책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태풍 매미 이후 정부 정책 변화를 조사했고 실제 재난관리 및 방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 변화의 효과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봐서 이제 이런 답변을 끄집어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가 어떤 추론을 거쳐서 이런 답을 줬고 실제 내가 어떤 자료를 확인해서 이런 답변을 줬다는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검색도 이런 방향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보면 실제 이제 이렇게 서비스 모양이 확 바뀐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은 결국 저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다 결국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국민뿐만 아니라 뭐 정책 이반자, 정책 결정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비스 모델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 형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 밑작업들이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전 과제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이 서비스 모델로 구축되다 보면 내부 프로세스가 약간은 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생각을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금 제일 조금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문서를 생산할 때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문서를 생산할 때 거기다가 이제 지금 BRM에다가 집어넣을 때 좀 애매한 것도 있고 BRM이 조금 벙벙해가지고 어디다 솔직히 집어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심리가 약간 보존 기간을 좀 낮은 쪽으로 자꾸 늘려고 하는 저부터 약간 그렇긴 한데 뭐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 처음에 온나라 쪽에 이런 AI를 좀 집어넣어서 그 보존 기간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양화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쪽에서 가지고 올 기록원에서 가지고 올 것과 아니면 그 부처에서 그냥 관리할 것과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시켜서 생산할 때 생산자가 굳이 이걸 고민하지 않아도 AI가 제안을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 그렇게 직접 보존기간을 책정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하면 기록원 입장에서도 조금 지금 뭐 이렇게 결락돼서 오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온나라 쪽이랑 또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생산할 때 뭔가 그 AI가 그 기록물에 대한 보존 기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를 서포트 해준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조금 가져와야 될 부분을 좀 더 챙기면 어떨까 이런 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 요거는 이제 아까 그런 서비스 모델을 그렸을 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 지금 저희 그 한글 같은 경우는
직접 타입 친 거 말고 손으로 직접 쓴 글씨까지도 다 이제 OCR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또 많은 부분이 한자로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OCR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부분도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한자를 읽을 수 있는 AI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처리 쪽도 이제 저희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를 이제 비식별화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일일이 사람이 다 가리고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 실제 서비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식별화에 대한 부분도 AI가 좀 도와줘서 그 전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제 그 AI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 분류, 그 다음에 내용 요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기술,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0억 정도를 들여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작성했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AI가 그런 부분들을 요약을 하고 키워드를 추출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자동 분류를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이것도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기록물도 이게 검색이 되게 하려면 결국 인물 인식, 그 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사진들의 스케일업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데이터 처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AI가 되게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뭔가 AI를 통해서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서비스 모델을 그려내는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서비스 모델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여기 POC까지 들어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 정말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POC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올해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니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부분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검색 서비스에 대한 POC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기록 관리에 대한 지침, 뭐 법령 이런 거 다 학습시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두 가지를 좀 해보고 싶고요.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에는 이 결과를 이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내년에는 실제 저희가 예산을 아직 따지를 못해가지고 내년에도 뭔가 다양하게 좀 개발을 해서 그 POC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 실제 이 기능들을 검증하는 부분으로 계속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6년도에 가면 이제 저희 지금 기록물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5년도에 ISP 캠스 쪽이랑 저희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똑같이 정말 만들어져서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ISP를 하는데 그 부분도 캠스 연결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같이 할 예정이고 26년도에는 1차 구축 시에 이제 캠스와 연계돼서 데이터를 이제 매끄럽게 주고받는 부분, 그런 식으로 구축을 좀 해보고자 하고 27년에는 2개년으로 해서 27년에는 이제 그 구축을 완료 지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고 이제 27년 되면 저희 그 기록물 검색이 아까 같이 펄플렉시티처럼 이렇게 되게 굉장히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좀 되면 저는 이 포탈에서 실제 기록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 기록물들까지 뭔가 다 합쳐서 통합 검색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포탈로도 도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